어저께 채팅창으로 이제 말씀 주신 분 가운데 그런 얘기를 주신 분이 있습니다. 정치 현안도 좀 다뤘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정치 현안, 물론 뭐 제가 또 정치 관련 분석도 합니다. 또 과거에 백분 토론이나 또 심야 토론, 뭐 KBS 토론, 또 SBS CCBB 또 패널로 나가기도 했었습니다만은 천안함 이후로 완전히 이제 그쪽은 다 끊겼고요. 저는 이렇습니다. 어, 지금 천안함하고 세월호, 천안함 사건, 세월호 두 사건에 제가 집중적으로 하는 데에는 어떤 면에서는 선택과 집중입니다. 선택과 집중. 제가 지금 이제 아주 잘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앞으로 우리가 큰 전투를 앞두고 우리한테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부분을 생각할 수밖에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금년 1년 동안은 여기에 집중적으로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정치 현안과 관련해서는 우리 또 진보 진영에 또 개혁 진영에 많은 또 유튜버님들께서 좋은 또 그런 분석이나 그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우리가 준비해야 될 카드가 다양하게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배수의 진을 친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이 되어서 굉장히 맞닥뜨리게 됐을 때는 배수의 진을 치고 싸워야 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배수의 진을 쳤는데도 안 되면 전부 다 강물에 빠지는 것밖에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뒤에 누군가는 다리를 놔야 됩니다. 그리고 다리를 먼저 건너고 적들이 다리를 건너올 때 뭐 댐을 부수든 다리를 부수든 전부 다 물속에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음, 우리가 지난 보궐선거를 앞두고도 뭐 많은 분석도 있었지만 상당히 분위기가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기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 했습니다. 물론 그런 최선의 노력들은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또 그런 전투를 앞두고 우리가 으쌰으쌰 갈 때는 우리는 반드시 이길 거야 라는 그런 의기투합에서 가야 됩니다. 그럴 때 누가 이번 선거는 우리가 안 되는 거 안 돼 라고 이제 타이어 바람 빼는 소리 그런 거는 아주 하수들이나 하는 짓이고요. 그렇다고 봐라 우리가 이렇게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왜 어땠냐 그런 말을 지나가고 나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 또한 하수입니다. 중요한 거는 상당히 이른 시점에는 우리가 냉정하게 봐야 된다는 부분이죠. 이른 시점에는 굉장히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그것마저 하지 않으면 코앞에 가서 아무리 어떻게 화장발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예. 어, 정치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한 두 가지 꼭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음량이 났습니까? 최대한 2005년도에 우선 제가 천안함 세월호 이 두 사안에 대해서 어, 많은 분석들을 자료들을 내놓지 않습니까? 파워포인트로도 보여드리고 하지만 어, 제가 분석한 내용 중에 지난 11년 동안 이거는 내가 분석을 잘못했어 라고 제가 걷어들인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분석을 하게 되면은 분석한 결과를 어, 공표를 할 때는 그만큼 굉장히 신중하게 또 상당히 깊이 들여다본 결과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금년 들어서 세월호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꽤 오랜 시간 동안 그것을 들여다보고 뚫어지게 보는 거죠. 아주 뭐 분석력이 뛰어나다 뭐 어떤 분께서는 뭐 미친 분석력이라고 또 코멘트를 주셔서 뭐 기분은 나쁘지 않습니다만은 그만큼 뚫어지게 본 결과입니다. 계속 들여다보는 것만큼 분석을 하는 데에 들여다보고 앞에서 보고 뒤에서 보고 옆에서 보고 그렇게 들여다보는 것 이상의 방법이 없습니다. 2005년, 2004년 말부터 그 당시에 우리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대통령이 되시고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어떤 고민을 갖고 계셨냐면 소통의 문제. 노무현 대통령님은 많은 소통을 하고 싶은데 그 당시에 청와대 홈페이지가
정말 재미가 없었거든요. 홈페이지가 정말 재미가 없어서 들어오는 사람도 적고, 그래서 이제 홍보실 쪽에다가 조사를 시켰나 봐요. 그러니까 보니 청와대 홈페이지가 굉장히 인기도 없고 아무도 뭐 있는지도 잘 모르는 수준이다. 그런 결론이 나와서 이제 고민이 굉장히 깊던 차에 그 당시에 이제 청와대 홍보실에 있는 분이 이제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서프라이즈에 있으니까. 서프라이즈는 우리 매체 가운데 그래도 가장 활발하게 토론이 진행이 되었고, 또 뭐 노무현 대통령을 만든 사이트로 그 당시에 알려질 만큼 거기서 담론이 뜨겁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서프라이즈의 사이버 쪽을 맡고 있기 때문에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청와대의 홈페이지를, 노무현 대통령님 되시고 2년 뒤에 청와대 홈페이지를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떤 방안이 있겠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냥 그걸 그냥 이제 물어보듯이 해가지고 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체계적으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팀을 짰습니다. 청와대에서 그 당시에 청와대 홍보실에서 팀을 짜서 각계 그 중에는 언론 쪽에 뭐 박사님도 계시고, 또 커뮤니케이션 또는 홍보, 그리고 심지어 다음 네이버의 차장급 뭐 이런 분들도 참여를 해서 한 10명 정도의 타스크포스가 만들어졌습니다. 저까지 포함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청와대에 가서 회의를 하는 겁니다. 청와대의 홈페이지를 어떻게 하면은 활성화시킬 것인가가 이제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오고 또 일주일 동안 고민한 것을 일주일 동안 또 모여서 이렇게 언론을 하고 하는데 진도가 잘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고민을 하다가 아이디어를 낸 것이 뭐냐면, 그 당시에 4대 포탈에서 블로그가 이제 막 처음 나오기 시작했을 때입니다. 블로그. 지금은 뭐 블로그가 또 사실 한풀 꺾인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블로그 초창기가 2004년 5년 그때였습니다. 블로그가 처음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제가 청와대 홈페이지에 있는 글을 긁어서 블로그로 옮기니 안 맞아요. 청와대 홈페이지는 길어요. 그래서 블로그에 넣으면 다 안 되고 오른쪽이 잘려버려요. 또 블로그에서 올라온 글들을 청와대 홈페이지로 넣으니 모자라요. 그래서 청와대 홈페이지하고 블로그를 1대1 세팅시키는 작업이 1번인 것 같다. 제가 그렇게 이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왕이면 청와대에서 4대 포탈, 다음 네이버 다음, 그 다음에 야후, 엠파스, 이 4개 내 회사의 내 포탈에 블로그를, 청와대의 블로그를 만들자. 청와대 블로그를 만들면 청와대 홈페이지는 블로그에서 바로 블로그와 홈페이지가 연동이 되도록 만들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홈페이지는 구중궁궐에 있을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저잣거리로 나와야 된다. 저잣거리로 나오려면 블로그만 한 것이 없다. 제가 그렇게 이제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처음에 반응은 리젝트였습니다. 어떻게 청와대가 블로그를 하느냐 하는 그때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자체 내에서도 그걸 가지고 좀 뜨겁게 논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럼 더 이상 또 진도가 또 안 나가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은 어디서 이제 물꼬가 트였냐면은, 다음과 네이버에 있는 차장분들이 그거는 신이사님이 얘기를 했던 그 방식이 맞는 것 같다고 내부적으로 그렇게 자체적으로 이제 돌아가서는 또 협의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청와대의 프로젝트니까. 그래서 블로그를 하는 것이 제일 우선적인 것 같다라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졸지에 이제 팀장을 맡으면서 그 블로그 세팅하는 작업을 이제 하게 됐는데, 그때도 사실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계속 끊임없이 들여다본 결과입니다. 이래 맞춰보고 저래 맞춰보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그것이 뭐 별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지만 무엇이든 처음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요구했던 게 그겁니다. 청와대 참모들도 오다 가다 시시한 글도 블로그에 올리라고. 처음에는 그게 굉장히 거부감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청와대에 누군가 글 하나 올려서 그것이 잘못 전달되거나 그렇게 되면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거부감이 들었지만, 그 이후에
그러한 문화가 점점 이렇게 정착이 되는 과정을 보면서 그게 소통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랬던 것이 지나놓고 보니 한번 제가 이메일로도 한번 쭉 정리해 봤더니 그 당시에 막 주고받았던, 그리고 이제 뒷얘기를 말씀드리자면은 그 프로젝트 한 6개월 정도 했던 것 같은데요. 그거 끝나고 마지막 이제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하고 전부 어디로 갔냐면 저기 종로의 피막골로 갔습니다. 우리 홍보실에서 피막골에 가서 횟집, 거기서 이제 쭉 테이블 놓고 회 한 사람 먹고 깔끔하게 마무리를 지었는데, 그 당시에 그걸 맡았던 분이 우리 저 김종민 의원님의 비서관이고, 그리고 또 저희 강병원 의원님, 황희 의원님이 행정관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팀장을 맡았는데 6개월 프로젝트를 마치고 그냥 뭐 회 한 사라 이렇게 먹고 딱 마무리가 되니까 뭔가 좀 허탈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동안 고생했던 분들한테 뭘 뭐 선물을 하나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지만 말을 못 하겠는 겁니다. 예. 그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뭐 선의로 가서 우리가 자원봉사하고, 그 이후에 나중에 우리 이명박 정부가 들어섰지 않습니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서는 행정관이 사고를 쳐도 100억짜리 사고를 칩니다. 그런데 우리 참여정부에서는 뭐 비서관 행정관에서도 굉장히 소박했고 그리고 조그만한 거 하나도 뒤끝 없이 싹 깔끔하게 그냥 마무리하는 바람에 제가 이명박 정부 들어서자마자 바로 대검 살충 불려갔거든요. 가서 제 계좌를 샅샅이 그냥 다 털었는데, 만약에 그때 청와대로부터 수급이라도 받았더라면 이거 어떻게 나온 거냐고 한번 추적당할 뻔했었습니다.